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네들이 예상 청중이죠. 그것을 한 강연입니다. 강연은 둘 중에 하나야. 뭔가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하거나. 근데 요 글은 설명하는 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뒤에 나와 있는 거 원래 쳐다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져 있으면 눈이 좀 가질 않나? 강연자가 세운 강연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땡땡 과학 동아리 부장입니다. 달콤한 과학을 주제로 일단 주제는 확인해야지. 과학 원리를 응용한 간식 만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달콤한 간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 달콤한 간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다양한 식감이 생겨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A, B, C 얘는 꼭 내용에 넣어주세요. 간식을 요리하거나 섭취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점도 언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 이 강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A, B, C, D 4개니까 선지가 5개지. 없는 거 하나 찾아주시면 된다. 앞으로 넘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저는 땡땡 제과식품연구소 최연구원 최땡땡입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 나 연구소 연구원이거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믿을만하다. 인성적인 전략을 은근슬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축제에 달콤한 과학 행사를 진행하면서 친구들과 먹을 간식거리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요거는 사전에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배경 지식을 언급해 주고 있다. 요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깨닫고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과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요리와 같은 여기에서부터 뭐뭇을 바라면서 오늘 강연에 기대하는 점. 이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간식 좋아하시죠? 네! 저 지금 조증이 왔어요. 단 커피를 마셨거든요. 대답을 듣고 물어보고 대답 듣고 네, 단맛에 대한 반응은 늘 한결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나요? 여기에서의 왜 그런지는 사람들이 왜 단 것을 좋아하는지 반응을 살피며 우리가 먹는 음식의 60%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포도당과 여기에서는 당의 역할 이것은 단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의 결과로 여러분들은 단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 메뉴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뒤에 2의 1번 달콤한 간식을 선호하는 거는 뭔지 이거 얘기 벌써 나왔죠. 계속 봅시다. 어디 있어? 탕후루를 비롯한 단맛의 간식이 여럿 눈에 띕니다. 탕후루, 단맛의 간식을 나타내는 예시. 공통으로 필요한 재료는 설탕이죠. 설탕 네모. 같은 설탕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식감의 간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2번 왜 다양한 식감이 생겨나는지 얘기할 거고 달콤한 간식은 어떻게 만듭니까? 일반적으로 설탕을 사용해서요. 순식간에 A, B, C가 다 나와 있어. 이렇게. 그래서 화작 읽을 때 조금 은근히 긴장해야 돼. 앞뒤의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바짝바짝 쪼여서 한 5분만 그 내용 외우고 있으면 돼. 218페이지. 앞으로 또 넘어오죠.
설탕 용액을 나무젓가락에 꽂아두고 하루 정도 기다리면 나무젓가락에 설탕 결정이 달라붙은 막대사탕이 만들어집니다. 이 막대사탕은 오돌토돌한데 탕후루 표면의 설탕 코팅은 왜 매끄러운 걸까요? 아, 궁금. 이유를 알기 위해선 설탕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요 지문이 시험범위라면 세 번째 문단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을 활용해서 OX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인지되어 있을 거죠. 설탕 결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결정이란 뭡니다 라면서 정의 개념을 소개해 줄 거고요. 원자나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일정한 형태를 이룬 물질을 말하죠.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설탕도 작은 결정을 두고 있죠. 엄청 중요할 겁니다. 그림을 보여주면 이것은 설탕의 분자 구조식입니다. 대충 요런 그림 보여줄 거예요. 뭐 요런 애들이 보여주겠지. 아, 설탕의 분자 구조식.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두 가지 단당류가 공유 결합으로 합쳐진 형태의 이당류 저분자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 고등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청중에 대한 분석은 이미 사실되어 있는 상태야.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절대 이 말 못하지. 물에 녹이면 설탕 분자들이 자유롭게 불에 흩어져 설탕 용액이 되죠. 설탕 용액에 열을 가하면 포도당과 과당이 이당류 상태를 유지하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고 다시 열을 식혀주면 설탕 분자들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연결되는 설탕 분자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분자는 결정화되고 그 크기는 점점 커지죠. 이렇게 둘이서 손잡아서 설탕 분자였었는데 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녹으면 헤어졌다가 이게 식으면 둘이 서로 다시 붙고 웬일이야? 하면서 서로 들러붙어서 설탕 결정이 커지게 되고 그게 사탕이 되는 거다. 이때 설탕 용액에 가한 열이 얼마나 높은가, 설탕 용액을 얼마나 빨리 식히는가에 따라서 결정화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줄, 결정화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밑줄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 고온의 설탕 용액은 과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빨간색으로 체크해 둘게요. 설탕의 온도가 높을수록 설탕의 결정이 급속히 진행이 되고 천천히 오래 식힐수록 많이 달라붙어서 큰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요거 그냥 빨간색인 건 별거 없어요. OX 잘 물어볼만 하니까 빨간색이지. 앞서 언급한 막대사탕은 설탕 결정이 오돌토돌 표면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설탕 결정은 캐러멜, 마시멜로우처럼 부드러운 식감의 디저트에는 불편하죠. 다시 동영상 보여주며 이러한 디저트를 만들 때에는 식히는 과정에서 주걱으로 설탕 용액을 계속 젓거나 설탕 결정에 방해하는 물질을 첨가하여 결정이 크게 자라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동영상 보여주면 될까? 셰프 옷 입고 미친 듯이 젓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탕후루 표면을 이루는 매끄러운 설탕 코팅은 설탕 결정이 결정되지 못한 만큼 빨리 식을 때 만들어집니다. 매끄러운 설탕 코팅 빨리 식힐 때. 순식간에 식혀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결을 이루지 않는
비결정 고분자 상태를 만드는 거죠. 탕후루의 설탕 코팅과 같은 비결정 고분자의 경우 깨어졌을 때 날카롭기 때문에 혀나 입천장이 찔리지 않게 천천히 녹여 먹어야 합니다. 코팅할 때도 조심할 점을 생각해 볼까요? 뜨거운 설탕물 다루니까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설탕은 수분을 좋아해서 삶게 사용하는 과일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바삭하지 않죠. 수분을 잘 제거해야 바삭함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라고 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2번의 D 유의해야 할 점까지 얘기해 줬죠. 나라면 2, 1, 3 순서로 풀 거다. 3분 드릴게요. 시작. 사람들이 달콤한 간식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왜 설탕 맛있는 거 단 거 좋아하나요? 지르응답을 통해 인체에서 당이 하는 역할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다 얘기했지. 달콤한 간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궁금했으니까 단계별 시각 자료를 활용해 설탕의 결정화 과정을 보여준다. 앞에 보면 시각 자료 쓴 건 설탕의 분자 구조식이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단단해지면서 모입니다를 보여준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정답 2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볼 때 화작에서 답이 나오면 바로 다음 거 넘어가는 겁니다. 다양한 식감이 생기는 이유를 알고 싶었으니까 결정화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 사탕 얘기도 하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캐러멜 마시멜로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의미를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하니까 깨달음을 통해 행사에서 공유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초반에서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다. 기대되는 점. 그러면 나중에 오답 정리할 때 요렇게 두 줄 묶어놓고 옆에다가 2에 4번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오답 정리가. 다음. 간식을 요리하거나 섭취할 때의 유의점 언급하기를 희망했으므로 특정 간식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마지막 5번째 문단에서 안내해 줬었겠지. 그래서 정답 틀린 건 2번. 위로 올라와서 1번 문제 확인할게요.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른 소재, 강연 대상, 단맛, 설탕을 다른 소재에 빗대어 설명한 거 없죠. 강연 내용과 관련해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여러분, 나무젓가락에 설탕 결정 만들어 본 적 있죠? 얘기했으니까 2번. 통계 자료 인용한 거 없고요. 과거와 최근 사례 대조 없고요. 소감을 밝히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는 것 없지. 정답 2번. 다음 3번 문제에다가 별표 거의 시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달콤한 간식 식감의 차이가 있음 설탕의 결정화 과정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은 거 보니까 순서거나 혹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겠네. 1번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중심 화제를 찾았다. 중심 화제 제시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면서 들었다. 어우 잘했어. 그리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을까요?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써놓는 거지. B. 설탕을 물에 녹이고 가열하고 식히면서 결정화된다. 화살표를 써서 내용을 메모했다. 내용들 간의 관계를 파악했다. 그렇지. 순서라든지 과정을 파악했구나. 오케이. 다음 결정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 2가지를 나눠서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내용을 범주화했다. 범주화하다는 카테고리로 나눠 놓다라는 뜻이고요. 특정 기준으로 정보를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나쁘지 않지. 그러면 앞에다가 이렇게 괄호해 놓고
특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써놓는 거지. 4번 D. 캐러멜 만들 때 오일 넣는 역할이 궁금했는데,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오일의 역할을 확인했다.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했다. 괜찮지? D 옆에 전치사 with 자신의 경험.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되지. 정답은 5번인가 봅니다. 달콤한 간식을 제공할 때의 유해성도 알려줘야지 분담을 건의해보자. 달콤한 간식의 유해성을 알려주는 건 아니야. 달콤한 간식을 먹거나 만들 때의 주의점 이야기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5번 틀린 얘기. 다음, 논리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생각한다. 얘도 틀려먹은 얘기죠. 정답은 5번 됐을까요? 잠시 정지.